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최근 김은지 선수가 구사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주 활발하게 연구 중인 강력한 비기를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과거에 많이 두던 대사정석의 형태죠. 좌상기 쪽의 모양. 외목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소목에서 날일자로 걸쳤을 때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는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서 늘어놓고 한 칸으로 뛴 다음에 다시 또 손을 빼게 되는 이러한 진행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둔다면야 쉽겠지만 오늘은 또 최근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김은지 선수가 구사한 이렇게 이제 대사정석 형태로 두어가는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필수로 알아야 할 최신 변화일 것 같고요. 좀 복잡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바둑퀸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현재 여기까지 수수는 프로들 실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사정석 형태로 두어가니까 여기서 붙여서 진행을 했을 때 변화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끼워서 복잡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아래편을 이어서 일단 귀 쪽에 한 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을 버리는 것은 백의 불만이고요. 축도 불리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가 성립해서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6번으로는 7번 자리에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끊어서 나오게 되면 바로 대사정석의 형태가 떠오르는 똑같습니다.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때부터의 그 선택의 수가 다양한데 여기서 아마 과거의 바둑을 좀 많이 두셨던 분들은 일감으로 가만히 있는 수가 떠오르실 겁니다. 있게 되면 한 칸으로 벌려가는 수 역시도 과거형 정석이자 인공지능도 추천하는 추천수예요. 여기까지는 흡사 똑같은데 이 모양에서 만약에 흙이 한 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백이 날일자로 받아도 되지만 이렇게 한 칸으로 받았을 때 이 진행은 백이 6대 4 정도로 약간 우세합니다. 큰 우세는 아니지만 뭐 과거 정석대로 뭐 이렇게 두 칸 정도로 벌려만 두더라도 6대 4 정도예요. 여러분들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말 극미한 차이입니다. 뭐 집수로 따져보면은요. 한 집도 차이가 안 나요. 0.8집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최근 인공지능 정석 다시 공부하시기 좀 어렵다, 번거로우시다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이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이 앞서 보여드린 수순 가운데 더 좋은 수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고 좀 더 유리하게 형세를 이끌고자 생각하신다면 11번으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자, 밀어가는 수 그리고 1번 쪽에 우측으로 늘어가는 수, 이 두 가지 정도가 아주 강력한데요.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보여드린 11번 자리로 우측을 먼저 늘어서 가는 수, 이 수가 요즘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구 중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김은지 선수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양을 저희 팀 연구회에서 김은지 선수가 알려주면서 좀 약간 비장의 무기다라고 알려주면서 이 수법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왜냐면 수순을 저도 바둑을 두다가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흔해요. 강좌에서는 좀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중간에 실수를 하면 다시 돌아가서 좀 번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실전에서는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일수불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수법이 이제 우측으로 늘어가는 강력한 수법인데 지금 과거 정석에서도 먼저 이렇게 밀어가는 수 참 많이 두었잖아요. 그러면 늘어가고
이렇게 밀어가고 이렇게 밀어가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기에 이렇게 한 번 더 밀어놓고 이렇게 나를자로 씌어가는 수법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양이 17번까지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4줄까지는 확실한 선수인데 5번째 이 5줄까지 17번으로 밀었을 때 귀를 먼저 공략해 들어가면은요. 요 형태가 이렇게 씌워졌을 때 수상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씌워갔을 때 이런 것도 먼저 끊어서 씌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18번의 자리가 귀를 제압할 수 있어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물론 이것도 승률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6대4 정도로 백의 실속이 좋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추천수 따라가 보면은요. 이렇게 요 정도로 진행이 돼서 귀가 제압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과거 정석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가 19번에 씌어가는 수 그러니까 100 넉점을 좀 강하게 장문 형태를 만들듯이 좀 씌어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이 수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석에는 뭐 먼저 한번 붙여놓고 이렇게 뒤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중앙으로 탈출이 되기 때문에 한번 붙여놓고 응수타진을 건 다음에 다시 늘어서 이런 형태 좀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모양이 있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어느 정도 흙이 벽을 쌓아야 되는데 17번에 이렇게 밀어가는 수 자체가 지금은 후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자로 씌어가는 수는 이제는 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두더라도요. 지금 약간 집을 지어주면서 중앙에 두텀을 쌓고 있는 흙의 행마들 지금 7, 11, 13번, 15번 이 수법들이 집으로 보기에는 악수처럼 보이지만 막상 또 두터워서요. 사실 평범하게 정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쉬운 감각으로 두어볼게요. 19번 아주 호방한 감각이죠. 이런 다음에 또 밀어서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의외로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서는 이번에는 그냥 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두게 되면 살았습니다만 너무나 작게 살았죠. 27번으로 나를자를 먼저 갑니다. 이건 집으로 이득이에요. 받아주고 나서 늘어서 두게 되면 27번, 28번이 교환 자체로 집으로 이미 이득을 받습니다. 만약에 28번으로 귀를 먼저 젖혀가면은요.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흙이 당했고요. 28번을 젖혀갈 때 가만히 늘어두게 되면 귀에 한 칸으로 지금 변에서 한 칸으로 뛰는 자세와 귀에 한 점으로 이렇게 살아서 늘어가는 자세가 맛보기로 100이 불만이고요. 100이 손해고요. 100은 28번으로는 바로 29번 자리에 변 쪽을 막는 수가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일견 보기에는 100의 실속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의외로 지금 수치를 보시게 되면 45% 승률상 거의 호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정석의 변화가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만큼 선택의 여지도 많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대사정석을 구사하실 때는 좀 다양한 길로 갈 수 있다. 좀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서 일단 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흙에게는 이렇게 옆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보여드린 변화에서처럼 11번으로 먼저 밀어서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두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게 되면 이렇게 두게 되면 사실상 호각입니다. 여기까지 뭐 외길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100은 받아주고 싶은데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좀 손 빼는 걸 추천하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받아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벌써 흙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한 칸만 뛰더라도 거대한 모양이 형성이 되는 그런 진행이고요. 아주 평범하게 11번으로 밀어두더라도요. 제가 프로 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평범하게 두더라도요.
여기서 늘어서 두어놓고 정확한 수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17번을 늘어두었기 때문에 굳이 백이 귀를 잡으러 가는 것이 성립하지 않죠. 왜냐면 흑도 그냥 심플하게 밀어서, 보통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변에서 이렇게 벌려 사는 수와 막아가는, 젖혀가는 수가 맞보기가 되면서 백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17번을 먼저 늘어두었기 때문에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예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가 미는 수가 후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돌의 위치가 그 백을 공격하는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흑이 살아갈 때 자세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흑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형태인데, 흑돌이 이 위치에 놓여 있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그럼 먼저 밀어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밀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늘었을 때 날일자로 두겠다는 뜻이 아니네요. 저도 수순 하나 비틀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날일자로 두게 되면 지금은 수순이 거의 30%가 떨어집니다. 밀어서 진행을 하고, 역시도 수상전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백의 실속이 좋다라는 거네요. 네, 이 정도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수순의 차이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흑에게 13, 14, 15까지는 절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4줄까지는 절대 선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5번째 밀었을 때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를 공격 갑니다. 이때는 날일자를 씌우던 늘어서 두던 백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을 때 이렇게 수상전의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백의 수가 빠르다. 그리고 백의 실속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17번이 두어지게 되면 늘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정확한 수순은 먼저 늘어 놓고요. 이때는 이렇게 밀게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흑에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일자 수도 남아 있고요. 백돌이 답답하죠? 이렇게 막히는 형태예요. 한 점을 따내게 되면 바로 5점이 잡혀서 곤란하기 때문에 살려면은 단수치고 이런 형태로 두어야 되는데, 네,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좀 괴롭습니다. 이런 형태로 살게 되면은 백이 망했습니다. 네, 98%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날일자로 두어야 되는데, 그럼 미는 수와 날일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사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붙였을 때 젖혀가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안쪽을 젖혀서 백돌을 끊을 수가 있어요. 이 형태도 흑이 좋습니다. 물론 아까보다야 백이 좀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두더라도 흑이 좋아요. 귀는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이때 좋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백에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맥점인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바둑에서 두다 보면 막상 축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 모양은 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이 늘었을 때 축을 보셔야 돼요. 안쪽을 젖혀가게 되면요, 백돌을 압박해서 잡으러 가는 수가 떠오릅니다. 이때 단수를 치게 되고 나오게 될 때 축관계 여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지금은 변쪽에 돌이 없기 때문에 흑이 안 되죠. 그래서 18번의 날일자가 정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좀 정리할 때 좀 쉽게 요약하기 위해서 숫자를 일부러 띄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18번 날일자에는요, 일단 붙이는 수가 늘어서 성립 안 된다는 거, 축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은 특히 극초반이기 때문에 변쪽에 우근이 없어서 흑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18번 백의 날일자가 경쾌한 행마이고 역시 축을 보고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변화에서처럼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정수였는데, 이때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를 두어 놓고 받아줄 때
여기서도 제가 수순착오를 범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둡니다. 밀어놓고 받을 때 다시 늘어서,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요. 잡으러 가면 이렇게 찔러서 흙도 쉽게 살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맛보기로 변 쪽에 백이 지키는 수와 또 좌변 쪽에 젖힘의 수가 맛보기로 백이 곤란합니다. 자, 이때는 그래서 백도 받아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형태로 27번, 28번은 집으로 살아갈 때 이득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의외로 아주 평범한 진행처럼 보이는데 호각이에요. 네. 두텀을 좋아하신다면 흑번을 선호하실 것 같고요. 만약 실리를 좋아하신다면 100번을 선호할 것 같은 진행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았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외길 수순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서 가장 평범하게 이어가는 수는 약간 불만이다라는 거, 과거형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또 다시 이제 밀어가는 수도 과거형 정석이지만 이렇게 밀고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미는 것이 후수다라는 거, 백이 이렇게 한 칸으로 흑 넉점을 압박했을 때 흑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씌어가는 수 이런 수는 잊으셔야 되고요. 가만히 늘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시 또 밀어놓고 다시 또 나를자로 씌워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막상 만만치 않은 결과,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도예요.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실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 프로들이 국가대표에서 활발하게 연구 중인 먼저 옆쪽을 늘어서 두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들 가운데 이제 백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를자로 두어가는 자리가 이 축을 엿보면서 변호로 진출하는 아주 경쾌한 이제 행마이자 정수였어요. 그런데 먼저 17번 자리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측으로 들어가는 수는 응수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교환이 만약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방금 전에 앞서 보여드렸던 변화에서 백이 망했어요. 바둑이 끝났죠. 갑갑하게 안쪽에 갇혀서 다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번의 자리의 수가 굉장한 악수예요. 20번에 나를자로 놓여 있어야 되는 형태인데 먼저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을래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만약 나를자로 받아주면은요, 이때는 미는 수가 악수가 되겠죠. 반대편으로 밀어갑니다. 늘면 다시 나를자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백에게 이제 변 쪽을 막아서 귀를 압박하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이렇게 붙였을 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축관계 여부가 상관없이 백이 잡혔습니다. 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17번이 매우 강력해지는 상황이에요. 그 안쪽으로 갇혀서는 백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백도 뭔가 변 쪽을 지켜야 되는, 나를자가 부분적으로는 정수인데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위쪽을 이렇게 보완하게 되면 다시 또 한 칸을 뛰어갑니다. 이 진행은 흑이 만족이에요. 이렇게 17번으로 한 칸을 뛰어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11번으로 먼저 우측을 늘었을 때 지금이 이 수법이 상대에게 매우 갈등을 주는, 혼란을 주는 응수타진의 수법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백의 정수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끊는 수는 안 됩니다. 단수 쳐서 축도 불리하고요. 축은 이 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축머리 흑돌이 놓여있고, 그리고 그냥 잡더라도 흑이 좋아요. 축도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잡더라도 흑이 좋습니다. 여기서는요, 일단은 강력하게 이렇게 단수를 쳐서 흑도를 우영으로 우그러뜨리는 수법이 정수입니다. 흑도 일단 모양은 우영이고요. 백은요, 흑 모양을 강하게 최대한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서 밀어가는 수가 정수이고요. 이때 흑도 뭐 젖힌다든지 하는 수는 무리이고, 이때는 늘어서 이제 백도
타이트하게 밀어서 최대한 압박을 합니다. 서로 간에 상호 좋은 자리가 남아있죠. 흑에게는 나를자, 백에게는 막는 자리. 이 자리가 서로 두고 싶은 자리인데 일단 위쪽 돌이 더 급하기 때문에 위쪽 돌부터 안정을 취해야 돼요. 한 번 더 늘어갑니다. 한 번 더 밀어가요. 받아주면 막아서 백이 좋아집니다. 흑도 이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18번도 생략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막았을 때 백돌에게 더 압박이 돼요. 그래서 백도 밀어서 일단 위쪽의 모양을 먼저 살려야 되는 형태인데 다시 나를자로 진행을 합니다. 거의 외길이죠. 20번으로 젖혀서 늘어서 진행을 하고요. 한 번 더 밀어서 백도 한 칸을 뛰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외길 수순입니다. 자, 한 수 한 수 놓고 보면은요. 의외로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참 재밌는 게 뭐 이 석점을 뭐 천천히 쫓아가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쫓아가게 되면은 흑도 압박이 되는데 최대한 이 두 텀을 살려서 넓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 감은 어디신가요? 사실 이 석점만 놓고 보면 이 자리가 지금은 좋은 자리인데 이 모양에서 특히 한 칸 고침이 놓였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넓게 붙여서 공격하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더라도 대성공인데 단순하게 기억하시려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돼요. 공부를 하면서 한 수 한 수 좀 의미를 최대한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 이후의 변화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사실 공부를 해도 기억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둔다면은 29번으로는 이 자리 정도로 씌워서 좀 공격하는 수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서도 인공지능은 뭐 이런 식으로 돌을 버리면서 두더라도 백이 나쁘지 않다. 호각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요 정도로 이렇게 최대한 작게 버리네요.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백에게 지금 선수가 돌아오는 상황인데요. 승률상으로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여기서도 사실 바둑에서 정확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살리는 수도 가능해요. 막상 살리는 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수법이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잽을 날리고 뭐 이때도 이렇게 비틀어서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 진행도 호각이고요. 31번으로 받아주더라도 이렇게 버려서 최대한 좀 쉽게 둘 수 있는 이런 진행 하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변화 좀 어려운데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서 프로들의 실전에서 나온 형태로 진행을 해보면 이 수가 앞서 제가 김문지 선수가 최근 바둑에서 구사한 연구된 강력한 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어려운 변화의 수를 던졌을 때는 막상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손해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상대방은 이미 인공지능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둔 수법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실전처럼 이제 상대방은 손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위즈잉 선수인데 위즈잉 선수가 손을 빼고 진행을 하니까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손을 빼고 진행을 하게 되면 붙여서 진행하는 수가 정수입니다. 백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데 이 한 점이 잡히지는 않아요. 이 모양은 이제 추후 변화까지 알아두셔야 도움이 진짜 되는 건데요. 늘어놓고요. 받을 때 한번 찔러놓고 나를자를 두고 다시 젖혀 이어서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흑도 호구를 치게 되면 끊는 수가 남아서 이어서 지키는 것이 정수인데 지금 백의 사활은 어떨까요? 못 살았습니다. 아직요. 산다면 단수 쳐서 이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발이 느리고요. 살 때는 먼저 붙여서 이렇게 응수타진으로 건너가는 수를 남겨놓고 좀 활발하게 살아두는 수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살아둘 때도요. 단수 치고 젖혀서 살아요. 이 모양을 절대 이렇게 이제 소심하게 지켜서 살아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후의 모양까지 붙여가는 수가 강력하고 늘어서 이렇게 나를자로 찔러서 나를자로 두어가게 되면 또 귀살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실전은 워낙에 그 1번의 그 대사정석 형태가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서워서 약간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을 빼고 진행을 하니까 원래는 9번으로 이제 백도를 좀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가 정수인데 또다시 한 번 더 걸어와라. 붙이면 끼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두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붙여서 이제 과거형 정석이죠. 이 진행 실리를 또 택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형태도 좀 상대방의 어려운 정석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변화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특히 달라진 점은 굉장한 악수처럼 보이는 백에게 이 끼워 있는 수가 인공지능이 이제 추천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끼우는 수가 거의 여기서 보게 되면 블루스팟의 자리죠. 끼워 이었을 때 흙이 이어서 받질 않습니다. 그러면 한 점 잡아서 실속이 굉장히 좋아요. 백이요. 그래서 흙도 이어서 지키자니 끊는 약점이 있고 또 위쪽을 잇자니 끊겨서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쪽을 뻗어서 지켜놓게 되는데 이 형태도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셨다가 아주 심플한 정석의 변화이니까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6번, 18번으로 끼어 있는 수가 인공지능 추천수예요. 근데 실전에는 약간 옛날 사람처럼 두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이제 한 칸을 띄니까 이제 과거형 정석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끼어 있는 수가 두고두고 굉장히 큰 곳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빼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백이 쉽게 둔다면 이렇게 붙여서 젖혀갈 수 있는 변화까지 알려드렸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쉽게는요, 사실 이렇게 나를자를 두더라도 막상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3% 정도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이 이렇게 어려운 정석을 걸어온다고 하면 뭐 실전에 위재인 선수가 두었던 것처럼 모르면 손 빼라 식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하는 것도 뭐 승률상으로 한 2%, 3%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근소한 차이예요. 뭐 한 집도 차이가 안 나요. 0점 몇 집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시고요. 어려운 변화로는 붙여서 끼워 이었을 때 변화가 여기까지가 이제 외길 수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형태도 사실은 축관계 여부에 따라서 반대를 막아서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축관계냐면 이렇게 단수치고 지금 단수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되는 건데, 이 변화는 또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음 강좌에서 또 요 모양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백이 그냥 막아서 둘 때가 있는데 축이 유리할 때 구사할 수 있는 막아가는 수,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한번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세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정석, 현대판 대사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저도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막상 또 실전에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이 수법을 꼭 한번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공부하면서 재료를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 여러분들께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기보집 바둑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 네, 좀 구매 희망하시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가장 잘 나가는 화소날굼 3권짜리 세트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제작한 5권 세트가 또 있고요. 그리고 책은 약 40권 정도 만들어 두었어요. 포석별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포석, 좀 공부를 하고 싶다고 계획하신다면 기본 놓아보는 게 도움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귀찮아서 바둑판에 놓아보는 거 좀 잘 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제 감각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다시 기보 공부를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기보를 놓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인공지능 수법은 어렵기 때문에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기보 공부 추천을 드리고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기보집 구매 관련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 길어졌는데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